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금수완박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왜일까요? 자, 여야 합의 사항을 보면 6개 범죄 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 중 2개만 남겼습니다. 부패와 경제. 자,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선거사범 이런 것은 이제 검사들이 수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야 모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야합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이 박병석 중재안을 받은 데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가장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특히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한동훈 검사장의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논문 표절률이 0%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동훈을 집단 린치하고 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또 이준석이 말하는 이 박병석 중재안의 아쉬운 점, 저는 그래서 2년 뒤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할 수 없이 이 압도적인 의석 차이 때문에 합의를 해줬지만 이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타협해줬다, 그러나 이게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준석 대표,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이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심경이 괴로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 나와서 당당하게 한동훈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자, 6월 1일 지방선거 국면입니다. 이제 치고 나가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으면 물론 이준석 대표도 이 성상납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털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리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조금 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건 이준석 대표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너무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준석 대표는 YTN에서 강철 멘탈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에 대한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오늘 YTN에 출연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가 묻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가 거센데 인사청문회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뜻대로 인사가 강행돼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준석은 바로 나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듯이 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당입니다.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기로 집단 린치를 가려고 했던 정당이기도 합니다. 실제 민주당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을 할 때 이 박근혜 정부의 적폐수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한동훈이 훌륭한 검사라고 했던 그들이 조국 수사를 지휘하자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민주당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 계열의 농격으로 알려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검사와 진실 공방을 벌이다가 지금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불편한 사감이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 아니면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 지금 보면 부동산 의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 실거래값보다 낮게 계약했다든지 아니면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세가 너무 낮아서 오히려 거기 입주해 계신 상인들께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옹호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유학 중에 작성했던 사법 체계에 대한 논문 같은 경우에도 표절 검사를 했더니 표절 0%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인사로 많은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 한동훈 후보자의 삼풍 아파트 전세값 인상, 오히려 전세에 든 그 임차인이 한동훈 검사장이 1억인가 깎아줬다고 합니다. 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팩트 파인딩이 전혀 안 되는 정당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 다른 후보자들 보면 논문 거의 표절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표절률이 0%다. 이준석이 오늘 새로 이야기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본인들의 과거 행적 때문에 사감이 쌓인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들이 아마 민주당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사감을 바탕으로 굉장히 냉정한 국정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저희를 의심하게 해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게 되고 그리고 실제 당선인이 된 것까지 보면 이번에 민주당은 사감에 쌓인 어떤 청문회를 했을 때 오히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키우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 대권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준석 대표는 또 박병석 합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상 직접 수사라고 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까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절반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에서 이 경제 부패 두 가지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가 빠진 겁니다. 이게 비중은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중요한 수사인데 이걸 왜 빼겠습니까? 민주당에 범죄자가 많아서 그런 것은 설마 아니겠죠. 이준석 대표는 선거 범죄라든지 방위사업 범죄 그리고 대형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처벌이 잘못됐을 때 국민으로서 커다란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이 들어있었다. 검찰이 만약 이런 수사를 하지 않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공백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끝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합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빠지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 광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합의해줬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넣어야 한다. 2년 뒤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해서 다시 원상 복귀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오늘 이 박병석 중재안에 대한 진단은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건 저는 실망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보다 정치인의 검찰 수사가 이제 봉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지금 야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역풍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